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제초하는 일종의 악마의 세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악마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악마의 목적이 아닙니다. 악마는 사람들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것이 악마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죠. 이 제초하는 악마의 세금입니다. 악마의 세금을 완화한다고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죠. 이 세금이란 얘기입니다. 왜 이것이 악마의 세금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초한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죠. 이것이 부과가 된 적이 없습니다. 부과. 단 한 번도. 현실적으로 이거는 부과가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 재건축하겠죠. 이 아파트 만들고. 나중에 이것이 정말로 부담이 됐다. 네, 이게 뭐 분담이라 해야 되나요? 이제 부과 기준으로 인해서 이제 부과가 됐습니다. 이러면요, 이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은 이 살인 사건 납니다. 서로 싸움 나요. 이 전쟁 납니다. 전쟁. 자, 이것이 왜 전쟁 나죠? 왜 싸움이 나죠? 왜 지금 이 살인 사건 납니까? 사람들끼리 모든 소유주들, 조합원들이 전부 다 여기서는 무조건 다 싸우게 돼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금은 개별 세금이 아닙니다. 개별 세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걸 인별과세죠. 이것은 개별적으로 세금 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안에 우리가 조합에 내는 세금입니다. 조합. 이 아파트 단지죠.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아파트 조합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적게 내고 누구는 많이 내고 이거 나눕니까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1억 원에서 3천만 원 지금 이제 과표 구간을 7천만 원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혜택을 준 것처럼 만들어내지만 이게 아닙니다. 왜? 일괄적으로 조합에 이것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 부과된 것을 또 나누게 됩니다. 네, 소유주들에게 조합 소유주들이죠. 이제 조합원들입니다. 네, 이 조합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또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것이 살인 사건을 만드는 이 세금이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세금이에요. 이 부과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거는 미개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주 지금 미개한 국가들. 네, 아마존이나 무슨 뭐 아프리카 이 미개한 국가들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세금이죠. 그리고 이거는 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뭡니까? 이 세금 자체가 부과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 이익이란 것 자체가 지금 나눌 수가 없. 초과 이익이란 자체가 이 세금을 부과할 때 명확해야 됩니다. 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초과 이익을 어떻게 명확하게 나눕니까? 일종의 무슨 보시면은 간평사들이 종전자산, 종우자산도 간평사에 따라서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명확하지 않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분양가 나와 있으니까 명확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기업입니다. 공공기업. 그러니까 수치에 이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형평성에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있죠.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내가 만약에 자산을 나중에 이게 팔고 나갔다 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에 지금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현했을 때 손해가 났을 때는 이것이 정부에서 환급을 해주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개별적으로 이걸 어떻게 환급을 해줄 겁니까? 조합에서 일률적으로 다 걷었기 때문에 이거 환수가 안 돼요. 환급이 안 됩니다. 조합에서 일률적으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만들어서 이거를 평균적으로 다 나누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이것은 나중에 내가 산정 기준도 전부 다 이거는 맞지도 않고 내가 환급을 받는다고 해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악마가 만들어낸 세금입니다. 악마의 세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 완화 기준을 보니까 이제 1억 원 이하는 이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1억 원 이하는 면제가 되고 이 과표 기준을 보시면 7천만 원으로 바꿔놨죠. 확대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7천만 원을 아낀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추진위 설립 당시부터 게시가 됐는데 이제는 조합 설립인가부터 개시됩니다. 그러니까 이
준공이 됐겠죠. 그러면은 종전자산, 종후자산을 간평사가 이것을 이제 또 이제 간평사가 또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 초과이익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공공기업입니다. 공공기업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 내가 나온 수익이 있을 겁니다. 비용을 빼야 되겠죠. 공공기업을 했으니까 이게 비용을 빼야 되는데 이것을 명확한 또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또 하나 무슨 실수요자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6년 이상은 감면율 10%, 10년 이상은 50%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1가구 1주택 지금 1세대 1주택 지금 또 해서 지금 또 뭐 납부를 유예를 한다거나 지금 뭐 감면을 또 한다 그래요. 이 감면을 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별 세금이 아니에요. 인별 세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금이 부과가 적게 되겠고 간평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평균을 나눠가지고 조합해서 평균을 나눠갖고 일률적으로 다 부과한다는 겁니다.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 이 전쟁 난다. 살인사건 꼭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이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부과되면은. 그래서 1억 5천 이상 때 세금 8,500만 원 감면된다 그러고 이게 다 다르죠. 왜 다릅니까 이것이?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있죠. 보유기간에 다 다르죠. 이런 세금이 복잡한 세금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은 항상 명확해야 됩니다. 조세형평중이라는 것은 조세정책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완벽하게 1+1은 2가 된다는 식으로 투명하고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평균을 만들어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계산한다는데 그리고 세금은 다 일률적으로 다 다른데 나중에 보시면은 조합에서 평균을 나눠서 또 지금 싸움이 날 수밖에 없이 그렇게 되고 나는 세금이 원래 작게 나오는데 평균을 내서 다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용산 강남 다주택자는 찔끔 혜택. 왜 그렇습니까? 이거 자체가 무엇이죠? 이 분양가죠. 이게 자산 자체가 어떻습니까? 수치가 크죠. 액수가 자체가 큰 겁니다. 액수가. 그러니까 지금 뭐 7천만 원 감면 내준다, 뭐 몇 프로 해준다가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고가주택일수록.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죠. 아주 지금 이제 저가주택이라든가 분양가가 작다 이러면은 저는 이게 무슨 뭐 큰 혜택이 되겠지만 분양가 자체가 5천 이상, 5천만 원 이상 아니면은 1대1 재건축을 하더라도 5천만 원을 넘어간다. 기존 아파트에서 뭐 그 가치가 산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한 혜택은 전혀 없다. 부과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 재건축 혜택은 크지 않을 수가 없죠. 단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기 있죠. 고가 재건축 혜택 크지 않다. 왜? 단위 자체가 크기 때문에 7천만 원 그거 조금만 낮게 해준다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초한 남아있는 과제는 조합원들께 알아서 부담금, 제초한 분담금이죠. 배분. 그러니까 이거 아까도 얘기했던 이거죠. 이 문제가 있다. 왜 어떻게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문제는 개별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제초안입니다. 세금. 재건축 분담금을 분담시킬 때 발생할 혼란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기준 자체가 개별이에요. 개별에 따라서 무슨 뭐 지금 보유기간 뭐 지금 1세대 1주택이냐 뭐 이런 개별적으로 부과되는데 나중에 이 세금은 어떻게 나중에 납부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납부. 내가 부과 기준은 개별적으로 보고 납부는요. 조합원들을 보시면 재건축 분담금은 단지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조합원에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납부 자체는요. 전체 평균을 해서 n분의 1을 나눈 겁니다. n분의 1.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300명이면요. 부과에 대한 기준은 어떤 사람은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내는데 결국에는 전체 300명 중에 내가 여기서 n분의 1을 해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정도가 내가 보유를 한다 그러면은 1세대 1가구 5년 정도 보유를 하게 된다면은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한 명은 이렇죠. 예를 들어서 한 명은 5년 보유입니다. 5년 보유죠. 그리고 1명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10년 보유해서 10년 이상 보유했어요. 그러면 10년 보유한 사람은 감면율이 50%입니다. 5년을 보유한 사람은 감면율이 0%예요. 근데 이 두 명은 부과 기준은 각각 다른데 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두 명을 n분의 1로 해버립니다. n분의 1로. 그러니까 평균을 나눠버려요. 2분의 1 해서.
그러니까 이 세금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세금이란 겁니다. 현실성은. 나는 10년을 보유해서 분담금이 부과 기준이 50% 감면받는데 한 사람은 5년밖에 보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율이 없다. 근데 나중에 세금은 어떻게 돼? n분의 1 절반씩 딱딱 끊어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금 총액을 조합 스스로 개별 조합원들에게 적절히 나누어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거다. 결국에 이거는 n분의 1 세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칼싸움 납니다. 네, 이게 무조건 칼싸움 나게 돼 있어요. 살인사건 무조건 나고, 네, 지금 하루 종일 싸웁니다. 이 세금 때문에. 그래서 현실성이 전혀 없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지만 집값이 떨어져 손실이 발생할 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환급을 해줘야 되죠. 국가에서 이거 환급을. 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미리 세금을 냈기 때문에. 미리 세금 냈잖아요. 미리. 내가 매도한 거 이익 실현, 손실이 될지 이익 실현이 될지 모르지만 실현은 언제입니까? 이거는 나중에 문제죠. 미래에 대한 얘기죠. 미래. 근데 나는 미리 세금을 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는 손실이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뱉어줘야 되겠죠. 네. 근데 뱉어줘야 되는데 이 뱉어줘야 되는 금액 자체가 어떻습니까? 금액. 이 금액을 누가 산정했어요? 조합에서 산정한 겁니다. 부과 기준만 국가에서 정한 거죠. 부과 기준. 이 국가에서 정한 거는 부과 기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액수는 조합에서 정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급을 받는 기준 자체가 국가에서 부과했던 기준 자체하고 내가 환급을 받아야 되는 기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개발 국가, 지금 미개한 국가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미개한 국가. 조세 형평주의가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조세 지금 정책책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미확정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는 비판이 나오게 된다라는 문제죠. 또 하나 우리가 3번이 뭡니까? 네. 공공기업입니다. 공공기업. 그래서 초과 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익이라는 자체가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세금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모호하다는 겁니다. 모호해. 초과 이익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네, 분양가로 치는 거예요. 공공기업은 어떻게 하죠? 이걸 비용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용 처리란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몰라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전 세계 아무도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금 자체도 아주 지금 이거 미개한 국가에서 만들어낼 법한 지금 보시면은 지금 기원전 이전에 지금 구석기 시대에서 만들 법한 이 법을 가지고 지금 21세기에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현실성도 없고 지금 뭐 IQ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자릿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정책이란 거죠. 네, 이 국세청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산 아직도 억소리 전문가 이중과세잖아 이거. 미리 또 세금 내고 차라리 폐지해야 된다. 정상적인 여러분들 IQ 100 정도 100 필요 없습니다. IQ가 여러분들 아시죠? IQ 지능지수가 70 이상이다. 70에서 80 이상이 정도만 되더라도 이 세금을 못 만듭니다. 이게 조세 정책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현실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미리 내는 세금이 어땠습니까? 내가 이익을 확정하지 않았잖아요. 네, 내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죠. 이익이나 손실이나 이걸 확정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 전매가 있고 우리가 환매가 있습니다. 전매가 있고 우리가 지금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매가 있습니다. 환매. 전매는 무엇입니까? 매수한 것을 팔을 때죠. 이익이나 손실이 확정됐을 때가 우리가 전매라고 그러죠. 전매. 내가 매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환매라고 하죠. RP 같은 거, RP 채권 같은 거, 환매 조건부 채권 이거는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둘 다 무엇입니까? 행위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매수라는 행위가 있었으면 반드시 매도라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세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매도라는 행위가 있었으면 반드시 매수라는 행위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세트가 이어져야지 이것이 어떻게 된다? 세금에 대한 부과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행위가. 근데 나는 매수만 했어. 매도는 하지 않았어. 그럼 이거 세금에 대한 부과 기준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이익에 대한 손실인지 이익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세 형평주의에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세금 자체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세금. 그래서 악마의 세금이다. 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악마가 만드는 세금이다. 왜 악마가 만드는 세금입니까? 이거는 살인사건, 전쟁, 네, 싸움, 전쟁이라고 하죠. 입주민끼리 이거 전쟁합니다. 전쟁, 싸움. 그 다음에 살인을 유발하는 이 세금이다. 나중에 모든 조합원들, 모든 소유주들이 아파트 내에서 무조건 싸우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칼부림 나고
그래서 이 세금을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것이 저는 조세 형평주의에 맞는, 그리고 조세 정책에, 올바른 투명한 조세 정책에 맞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